오늘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본진이라고 그러고요. 전진, 앞에 또 약간의 어떤 지진이 2.2 규모 정도의 전진이라고 그래요. 그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랬다가 2시 29분, 2시 반경에 5.4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와 이란의 그 접경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참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멀리 대전에서 KTX를 타고요. 이곳 서울 명동에 생방송하러 달려옵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정말 이렇게 긴장된 하루는요,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 방금 들어왔습니다. 대전역에 이미 이제 저 밑에 이제 부산이나 경주 그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잖아요, KTX가. 근데 되게 이제 지연해서 이제 도착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거든요. 한 40여 분 지연된 데다가 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올라오는데요. 여진이 발생합니다. 4.2 규모에. 그러니까 KTX가 어떻게 달리겠어요?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거의 무궁화호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숨을 헐떡이면서 그냥 대충요 하여튼 급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요. 좀 가장 중요하죠. 저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급하게 왔습니다. KTX 내려서요. 급하게 이제 뛰어오르냐고요. 빨리 내려서 뛰어내려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요. 열차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어쨌든 서울역 관계자 여러분 혹시 제 휴대폰 보관 중이시면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편에 꼭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좀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포항에 사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제 밤이 되니까 더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우리 전 국민이 같이 또, 이런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지진은요,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요, 그 지진의 진원지 깊이 자체가요, 상당히 얕대요.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서 전국의 남한 전체에 아주 이 땅이 지축이 그냥 흔들리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긴급 문자 보고 딱 보니까요, 이거 뭐야 하고 딱 보니까요, 흔들리는데 저도 이런 지진은 아주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코스닥이요.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773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 포항 지진 여파로 인해서요. 일단은 좀 약간 770선에서 2포인트 빠진 76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들 괜찮고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코스닥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500이면 코스닥은 한 800은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키맞추기니까. 그래서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된다면요. 외국인들의 자금 주입도 아직까지는 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00포인트까지는 편하게 더 지켜보셔도 될 듯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코스피는 요즘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예, 코스피는. 예,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2,500선이 넘습니다. 2,510선 아래 초반까지, 아래는 아니고 2,510선 초반까지 또 지진의 여파로 급하게 내렸다가 결국에는 장 마감 직전에는 2,510 후반에 마감이 됐으니까 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2,500과 770포인트라. 자, 그러면요. 어쨌든 코스피는요. 3,000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렇죠. 800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많이 묶여 있고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장들이요. 새롭게 열리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요. 하여튼 포항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밤이 돼서 또 이게 또 흔들리고 이러면요. 참 잠이 오겠어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피해가 곳곳에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예, 벽, 담도 많이 무너지고요. 파손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진짜 똘똘 뭉쳐서
예, 이런 어떤 또 난국을 잘 타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요, 세 번째 시간 저는요,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을 디자인하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지하고 펜은요, 꼭 준비하시고요. 하여튼, 저 지금 아직까지 숨을 헐떡거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좀 갑니다. 자, 주식 디자인. 저 디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조형 요소나 또는 뭐라고 그랬죠? 시각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이 조형 요소, 시각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양봉이 있고 그리고 음봉이 있겠죠. 그래서 차트라는 게 있는데 양봉과 음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자, 양봉과 음봉입니다. 양봉과 음봉. 그런데 차트가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간단합니다. 그죠? 양봉은요. 주가가 그죠? 어제 종가보다 많이 오르면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 캔들은요 빨갛게 변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별로 좀 좋지 않으면요 이제 매도세가 많아지면 주가는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2017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7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강의는 화살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펜을 2개를 준비해 왔어요. 자, 펜을 2개를 준비하는데요. 자, 보실게요. 주가가 오를 때는요, 이와 같이 자, 화살표로 표시된다고. 자,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요, 물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다가 주가가 그죠 이렇게 오릅니다. 그죠? 올랐다가 이제 빠질 때는요. 빠질 때는 제가 이제 색은 이제 2가지로 할게요. 자,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지죠. 쭉 밀리죠. 밀리다가 이런 모양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빠지죠. 자,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자는 거냐면요. 양봉은요. 화살표를요. 밑에서 위로 그리는 거고요. 음봉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시작가라고 그랬죠. 시작가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끝가 이러겠죠. 제가 크게 좀 그릴게요. 자, 크게 그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시가라고 그러고요. 얘가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작가, 시가, 이걸 끝가 하니까 좀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하느냐고 끝가라고 안 하고요. 우리가 끝날 종자 써서요. 우리가 종가란 말을 씁니다. 종가란 말을 써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에 좀 주목을 좀 하실래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지금 가져다 놓고요. 제가 가져다 놓고 한번 캔들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자, 여기가 시작이고요. 얘가 종가가 되겠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죠? 물론 얘도 올라서 양봉은 지금 표시되나 종가 대비니까 그죠? 종가 대비니까 어제보다는요. 종가보다 낮은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봉은 양봉이지만 얘는 플러스겠죠. 그죠? 어제 종가 대비 플러스인데 얘가 지금 얘를 끄집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개파락에서 종가를 형성했으나 실제적으로는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양봉인데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거래량으로 표기를 하자면요. 밑에 거래량으로 표기하자면요. 얘는 양봉으로 표시가 되겠죠. 양봉으로 표시되나 이 부분은요. 어떻게 음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전 값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세팅을 할 때 여러분들 세팅이 아니라 이미 이제 스탠다드가 여러분들 HTS를 열면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래량도 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이전 값으로 돼 있거든요. 이전 값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전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많으면 양봉으로
양봉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으면 음봉으로 표시되는 게 이전 값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세팅을 이제 그 강의 때, 저번 강의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종가는 어제보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어제 종가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종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양봉으로 표시가 되고요. 거래량이. 어제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요. 이렇게 음봉으로 거래량이 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보실 때에 제발 정말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요. 우선 이 캔들을 자꾸 보실 줄 알아야 그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주가가 얘가 이제 시가고요. 얘가 이제 종가가 되겠죠. 종가인데 지금 이쪽 부분도 이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쪽 부분도요. 같은 의미인데 잘 보세요. 얘도 주가가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쪽 부분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제가 일단 삭제를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음봉은 우에서 화살표를 밑으로 그린다고 그랬어요. 우에서 화살표를 밑으로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시가고 얘가 종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캔들 강의들 좀 많이 우리가 서점에서 주식 관련 책들을 많이 보시고 또 이제 이 방송 저 방송 이제 뒤지다 보면 그죠? 이런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뭐 단일 캔들, 복합 캔들에서 캔들에 대한 강의를 해 놓은 자료가 아마 어디 다닐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단계에서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음봉이니까 그죠? 음봉이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이제 음봉이 표시되겠죠. 그러면 이전 값 여러분들은요.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실 때 또는 HTS를 보면요. 이렇게 이게 잘못 그렸네요. HT보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제보다 많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전 종가로 해놓으면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 했어요? 이전 종가는 얘가 거래량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값과 이전 종가 다시 한번 얘는 이전 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제가 오늘 세 번째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이데일리 TV VOD를 시청하시면, 거래량 이전 종가를 세팅하는 방법을요. 제가 이제 방송을 했으니까 그 방송을요.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음봉이지만 실제적으로요. 요 캔들은요. 뭐가 되냐면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이 종목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양봉이지만 어제 종가보다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하나하나의 캔들을 우리가 잘 집어서 잘 찾아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상반기에 제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강의를 했냐면요. 주식은 사기야. 이렇게 했죠. 그죠? 그 사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캔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양봉이든 음봉이든요,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분들 눈으로 그리시는 겁니다. 눈으로 딱 그리시면, 그러다 보면요, 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요. 오케이. 자,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상상이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보니까, 어라? 이거 봐라? 이런 게 있죠. 그게 기가 막힌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러 가지 조형주도 시각요소. 자, 주식 디자인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차트에 빨간 양봉과 그리고 파란 양봉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그린다? 그래요. 얘는요, 화살표를 우위로 이렇게 그리고요. 얘는 밑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시작, 얘가 끝종, 종가, 얘가 시작이고 얘가 종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흐름, 추세를 따라서 캔들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캔들에 뭐 이동평균선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열어놓고요. 혼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요. 어느 순간 눈이 되게 맑아지고요. 맑아지고 어느 순간 입가에 미소가 살짝 드리울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고수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요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가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 화면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여기서 사다. 이게 지금 한 10,000원짜리거든요. 그죠? 저점이 지금 1,700원이네요. 자, 여기서 사서 여기 40,000원대 팔면 얼마나 좋을까. 얘를 보고 그렇게 지나간 차트를 보고요. 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1억을 샀으면 야 4억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되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많이 여기저기 이제 리모컨을 들고 이제 막 찾아다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헌터라고 그래요.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종목 없나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누르다가 오늘 저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죠?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컨을 다른 데 돌릴까 말까 하다가 들을만 하니까 옆에다 이렇게 놓으신 거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기 전에 바닥권에 이렇게 4배, 5배 갈 수 있는 종목을 누구한테 좀 얻으려고, 정보 얻으려고 이방저방 뭐 무방도 다니고 뭐 저 증권방송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없어요. 있으면 되게 이제 여기서 꽃을 파는 것이 여기서 꽃을 팔지는 않아요. 거래량 문제도 그렇고 차트 자체가요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서 대응하기는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종목에다가 어떤 쇼를 부리는지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 차근차근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사서 그렇죠 띠딩 여기서 아우 팔면요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제 4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40 이렇게 돼요. 42평선인데요. 42평선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삼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각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고 색깔을 황금색으로 놓자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이쪽의 기준은 실제적으로 저 위의 기준은 40에 그리고 65에 그리고 108에 그리고 200이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42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2평을 하나 놓고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자, 이평선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단순이평, 그다음에 가중, 지수, 조화, 기하 뭐 여러 가지 삼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삼각을 여러분들한테 선 보였죠. 그 지지하는 모습 잘 보시고요.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하고 바로 주가가 튀어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하나씩 한번 우리가 디자인을 해봐요. 과연 우리가 저 자리에서 바닥에서 정말 저런 기가 막힌 맥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예,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하나씩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요. 이쪽을 이렇게 열면요. 다시 닫을게요. 이렇게 다시 닫고요. 다시 열고. 이게 전자칠판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뭘 가져다 놨냐면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아까는 40선 하나만 놨는데 이번에는 저 772평선이라고요.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는요. 이게 없어요. 없고 이거는 한 100여 가지 되는데 제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넣어놓은 거니까 야 나는 이게 왜 없지 하지 마시고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77을 여기다 가져다 놓은 건데요. 자,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니까 도구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게 뭐 천지창조라는 게 있고 엑스파일, 피봇, 그다음에 777, 뭐 CB, CS, CB. 자, CB가 다른 뜻은 없어요. 그죠? 야 이게 뭔 약자지? 예, 다른 거 없어요. 이건요 무슨 약자냐면요, 예, 시발점이 되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CB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시발점. 그런데 이게 쌍시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발점. 예, 서울택시 최초의 서울택시가요. 이름이 시발택시였던 거 아시죠?
예, 지금 한 60 중반에서 70대 되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택시, 최초 택시 이름이 시발택시예요. 그래서 택시 안 오면 사람들이 아우 서울택시 시발택시 이래가지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이름을 바꿨어요. 아시죠? 그때 추억들. 아우 그래요. 자 그죠. 이 방송 보면서 빙긋이 웃고 계세요. 그죠? 자 그래요. 아우 이름도 이상해졌어요. 그죠? 그래요. 휴대폰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스마트폰 나오고 우리도 그죠? 휴대폰 시장 그죠?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폴더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토로라가 시장에 이제 들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과 LG가 드디어, 그래요. 국내 시장을 이제 점유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삼성은요, 애니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름이. 근데 LG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근데 LG 그 휴대폰은요, 화통 이렇게 나왔어, 화통. 아니, 하나는요, 애니콜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미제 같다 이렇잖아요. 근데 화통 그러니까 무슨 중국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하나의 이름을 짓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죠? 별거 아니니까 이게 뭐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12, 12, 12. 그 시발점이 되죠.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방송 심리위원회 걸리는 거 아니죠? 시발점이 어찌되고 건데 시발이라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772평선 갑니다. 772평선. 이 우선 772평선을 가져다 댔는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자주 드리냐면요. 무슨 말을 드리냐면 어떤 이평선이 하나 있어요. 이평선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정배열에서 주가 갈 때는요. 꼬리를 달든 뭐 이렇게 좀 막 날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2분의 1과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이 수치를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777 이평의 묘미는 뭐냐면요. 자, 어떤 평균 이평선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뭐 고물고물 있다가 어느 날 똑같이 77 이평선에 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시작 자체를 밑에서 출발하는데 이 평균 이동평균보다 뭐가 개파락입니다. 예, 개파락에서 주가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음봉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웬일입니까? 그죠? 웬일입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펜 말릴까봐 뚜껑 열었다 닫았다 정신없네. 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요,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여기가 10이에요, 12. 예, 시발점,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 후부터 주가는 40선에 이렇게 40선이란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자, 개파락했다가요.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 평균치, 이동평균, 밑둥지보다 훨씬 배수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캔들이 발생해야 거기가 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언뜻 보기에는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안 보이실 건데, 제가 그냥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자, 이런 지점, 그리고 이 지점, 그리고 이런 지점, 여기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지점이죠. 그죠? 이런 지점 보니까 되게 어떻게 생기냐면요.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날,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날,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2분의 1, 3분의 1이라 한다. 그러니까 즉 캔들이에요. 정확히 반을 갈라서 2분의 1 하단을 이렇게 이평선이 수차가 돼요. 이 뒤꿈치를 쳐도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특이한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777이라고 하는 이 이평선을 여기다가 일단 깔아놨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다음. 자, 봅니다. 그래요. 예. 다음에는 뭘 났냐면요. 다시 갈게요. 예. 다음 갈게요. 그래요? 예. 전자칠판이에요. 자, 보면, 이번엔 뭘 났냐면요. 성심 라인이라는 걸 여기다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성심 라인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심 라인을 깔아놨는데, 성심 라인은 뭐냐면요. 성심 라인은요. 자, 우리가 성심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진짜 정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심이란 뜻은 정말 정성껏 아주
정성을 다하는 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게 성심 라인입니다. 성심 라인.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지금 상단에다가 40선에 종가삼각 40선에 777 이동평균선에 그다음에 성심 라인을 이렇게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이 부분을 자 하나씩 좀 키워서 좀 확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자리를 얘를 좀 닫을게요. 이게 좀 닫고 자 이렇게 좀 키워놨어요. 잘 보세요.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봤듯이 이 선은요, 지금 이렇게 저쪽에서 일이 달려온 거죠. 그죠?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놓고요.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선은요, 777 선이 되겠고요. 잘 안 보이시죠? 예, TV를 큰 거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거는 바로 성심 라인이 되겠고요. 저도 작게 썼어요. 그리고 얘는요, 40선인데요. 뭐다요? 삼각이래요, 삼각. 삼각 40선을 놓은 겁니다. 삼각 40선을 놓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보면 밑둥지 제가 그렸던 이 밑둥지보다 개파락했다라고 했죠? 개파락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밑에 거래량도 보면 똑같죠. 그죠? 거래량도 보면 의미는요. 똑같은 거예요. 자, 거래량. 지난 시간에도 꾸준하게 설명드렸어요.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얘도 2평이 있는데 어떤 2평이요? 요 거래량이 22평인데 이거는 무슨 2평? 지수라고 그랬어요. 넷사랑 지수 20이니까 20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달이에요. 한 달 평균 2평선을 거래량의 종가 지수 2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세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에 차트에는요, 종가 삼각 40이니까 두 달이 되겠죠? 얘는 한 달이요, 얘는 두 달, 이평선 두 개만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거래량을 여기다 가져다 놓은 건데, 지금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2평 이 밑둥지보다 배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딱 만나는 이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은요, 물론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주식 나름대로 경력 있고 속칭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 방송 성소장 방송을 즐겨 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퍼센트가 772평선 이렇게 가고요. 42쪽으로 이 정도의 이쯤의 맞다움은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13% 될 겁니다. 2월 1일이 되겠네요. 그죠? 이 맞닿는 지점을 계산을 하면요. 퍼센트가 1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얘만 보면 대충 퍼센트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증권맨들은 이걸 보면 이게 몇 퍼센트인지 잘 몰라요. 저 마우스를 대봐야 알겠죠. 그죠?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13%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7%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어떤 라인, 즉 성심 라인, 특히나 성심 라인이 만나는데 772평선을 밑둥지를 끊었는데 이 퍼센트가 이게 7% 이하가 돼야 그 다음날 나는 매수에 들어가나 7%가 넘어버리면 쫓아가면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버리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후에 급락해서 여러분들 돈을 그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자, 7%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7% 이하. 다시 한번 쓸게요. 자, 3, 7, 14고요. 그리고 28과 56인데 이것은요, 다 퍼센트였습니다. 지난 시간 이델리 TV에서 보시면요. 제가 종가지수 3714, 2816 세팅해 드린 것은 다 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일단 7%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13%면은 그 다음날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만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자, 지금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40에 777 성심 왔습니다. 다음 화면 갑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기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보세요. 여기 777 성심 라인 40에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뭘 났냐면요. 여기에 안 보이시죠? G7이라고 여기다 지금 가져다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얘는 제가 성심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성심 라인이고요. 얘는 40선이고요. 그죠? 얘는 777 이평선이라고 그랬는데 뭘 하나 다시 끄집어냈어요. 자, G7이라고 하나 끄집어냈더니 이게요, 이 캔들의 정확하게 중심입니다. 중심 피봇이죠. 2분의 1 지점 정확하게 그 점을 얘가 딱 찍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G7이라고 하는 애가 이 가운데를 똑같이 여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심이 여기야? 응, 여기야. 77은 개파락에서 올라갔어. 몇 배나? 한 서너 배 갔어. 오케이 됐어. 몇 %야? 지금 계산한 거 13%야. 오케이 됐어. 그렇지? 야, G7 오라고 그래. 예, G7 딱 왔어. 누구야? 얘인데?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한 날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 곳을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777과 성심과 G7이, 야, K7 오라고 그래 봐. 왜? 아, 이 녀석이 이게 맞는지. 그래? 자, 불렀어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이 자리에다가 K7을 가져다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깔을. K7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지금요, 이 안에 고동색이 있는 겁니다. 고동색이 값이 똑같은 거예요. 쭉 오다가 얘가 아까 G7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G7이죠? 이게 K7이에요. K7. 오케이? 얘가 K7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똑같아요. 여기서 2분의 1 지점에 얘네들이 성심이든 G7이든 K7이든 여기라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큰 장대 양봉 나왔는데 7%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게 13%가 돼버리면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제 사느냐? 바로 G7과 K7이 만나서 하늘문이 열리면 얘가 열렸어요. 그죠? 얘가 여기서부터 착 열렸죠? 열려서 이 밑둥지 딱 끊어가죠? 777.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사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얘는 퍼센트가 7% 이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났을 때 7% 이하, 6.2, 5.4 그러면요, 그냥 그 다음날부터 매수를 하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횡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주 작사를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이번에 뭐 났냐면요. 자, 저쪽에서 지금 하나 끌어옵니다. 헌터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웬 빨간색.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 헌터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 성심 라인이야. 이거 40이야. 77에 개파락에서 올라가서 배수 띄었어. 그 다음에 아까 고동색선 있었어. 그리고 녹색 있었어. 그리고 이 헌터가 쭉 값을 뭐와 같이 G7과 값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값을 똑같이 내는데 이 헌터란 말은 다른 거고요. 사냥꾼이라는 말이죠. 그죠? 사냥꾼이 여기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도 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냥꾼도. 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수렴이라는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죠? 수렴과 확장 많이 들으셨죠? 펜이 잘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우리가 수렴이란 말과 그리고 수렴이란 말과 우리가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역별로 쭉 내려오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음봉이 투둑투둑 떨어지면서 역별로 내려오다가 캔들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종가 단수로 따지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렇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주가가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해버리면요. 값이 같아지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값이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들 녀석하고요. 그죠? 그 세상에서 안 오르는 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월급하고 우리 아들 성적.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늘 답답 상태인 거예요. 그죠? 늘 횡보예요. 평생을 그냥 횡보 인생만. 가격 조정만 하다 끝난 거죠. 그죠? 아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주가 빠지는 거고 기간 조정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요. 쭉 주가가 빠질 때는 쫙 이 손가락처럼 쭉 펼쳐지다가요. 캔들이 작아지면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요. 이렇게 이평선이 모아집니다. 그죠? 오케이, 모아지죠? 모아졌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확장을 합니다. 그죠? 확장해서 펼쳐진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거쳐서 다시 확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렴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든 이평선을 볼 때 과연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를 상당히 걱정하시죠. 지금 보시는 이 직선의 차트가 바로 수렴 부분이에요. 수렴 부분인데 이 수렴 부분에 어떠한 한 캔들에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즉 날짜를 정해서 야 2017년 2월 1일이야. 2017년 2월 1일이야. 라고 어느 한 날에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뭐 이러고 다녀야 돼. 이러고 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까? 이렇게 손가락. 그죠? 역배열, 수렴, 정배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정배열. 아셨죠? 오케이. 잡으세요. 손가락이 영어로 뭘까요? 손가락은 영어로 finger 이렇게 얘기하죠. 손가락은 영어로 핑거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주먹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손가락은 영어로 핑거, 주먹은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므린거. 자, 핑거, 오므린거. 오므린거가 수렴인데 여기가 오므린거라는 거. 여기가 주먹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크잖아요. 이해 가셨죠? 자, 수렴과 확장인데 잘 들으세요. 어디가 수렴이고 어디가 확장인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잘 보세요. 40선 위에서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발생하는데 대개가 이 캔들이 40선을 먹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요. 자, 메모하시고요. 삼각이 되겠고요. 요거는요. 2평에 이제 2평인데요. 무슨 2평? 777 2평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갭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갭 하락을 한다. 그리고 저 밑에서 이 중심을 딱 찍어주는 이 파란색 선은 뭐다? 그렇죠? 예, 성심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성심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동색 선과 녹색 선인데, 그죠? 이 안에 중간에 2분의 1을 정확하게 찝어가는 G7, K7, 예, GK7이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헌터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여기라고 너도 나도 여기라고 딱 2017년 2월 1일에 여기야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얘를 못 알아들으면 얘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요. 마지막 하나 들어갈 게 뭐냐면 자, 마지막 하나를 더 디자인할 게 뭐냐면 저쪽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끌어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포크입니다. 다시 한번요. 야, 포크예요, 포크. 자, 바로 이 포크라는 건데, 포크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포크는요, 우리가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게 아니죠. 자, 양식 먹을 때, 그죠? 양식 먹을 때 이제 이 나이프하고, 그죠? 예, 포크잖아요. 그죠? 예, 나이프하고 포크죠. 그러니까, 구라파나, 유럽, 미국 아이들이 우리나라 보고 뭐 음식 먹는 거 막 천박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얘네들은 칼하고 쇠고랑, 어제 포크 넣고 막 이렇게 쓸고 찍어 먹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는 이제 수저하고 젓가락인데, 그죠? 얼마나 고상해요. 그죠? 자, 보세요. 포크는 뭐냐면, 포크는요, 종가에 갖다 댑니다. 종가에. 예, 포크는 종가에 갖다 대요. 종가에 갖다 대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를 보면요, 나름의 어떤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지지하죠. 그죠? 지지하다가, 그죠? 지지하잖아요. 여기. 예, 여기를 밀리지 않고 쭉 가다가 이 녹색선이 가져가는데, 그죠? 녹색선이 올라가면서 772평선이에요. 그죠? 이 하단부를 상당히 많이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급격하게요. 아주
폭등하는 모습을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소위 이제 10,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40,000원대까지 날아간 일진 머티리얼주인데, 그렇죠? 자, 이제 폭구까지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복잡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라인입니다. 이게 성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만나서 여기까지 크게 끌어올렸고요. 얘가 쭉 오다가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갑니다. 2017년 2월 1일 날 여기야라고 들어갔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죠. 그러고서 자, G7과 K7이 만나면서 주가는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화면으로 직접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심 라인.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배웠던 부분은 여기에 어떠한 한 날에 그죠? 자, 한 날에 수렴이라 합니다. 수렴이라 한다. 어떤 이동평균선을 다 가져다 놓더라도 여기가 수렴이고 여기가 맥점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어떤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수해서 여기서 한 1년 남짓해서 한 4배 정도 올라갔는데요. 자, 또 이렇게 들고 있을 만큼의 주식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죠,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되게 주식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요, 언제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면 가요. 여러분들이 매도하면 가죠. 그죠? 두 가지 유형인데요. 자, 두 가지 유형인데, 자, 주식이요, 횡보하거나 빠지면요, 불안하지 않는데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요,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예,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여러분들, 10,000원에 샀는데 우리가 20,000원까지 올라가서요, 내가 매도를 했어요.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에 올라가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져야 되는데요, 이게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30,000원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요,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블을 드셨는데, 자 보세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서 큰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팔자마자 30,000원까지 가면 나는 돈을 잃었다 생각하고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계속 술로 나라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그래요. 그런데 자, 반대로요, 이번에는 주식을요 30,000원에 샀어요. 30,000원에 샀는데요, 주가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요, 20,000원에 팔았어요. 20,000원에 팔았는데 얘가 얼마까지 빠지냐면 5,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30,000원에 사서 지금 20,000원에 반토막이 나서 손실이 났는데, 보니까 더 빠져서 5,000원까지 빠지면요, 나는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순절 제대로 했어요. 안 그랬으면요, 저는요, 아주 박살이 났어요 하면서 편안하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탐욕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거니까 어떤 주식은요, 사실 자꾸 어떤 회전을 좀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어떻게 회전해서 잘 끌고 가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강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요,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갑니다. 어떠한 한 날에, 자, 첫 번째는요, 자, 42평선을 일단 놓아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인 무슨 그림이요?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돈가삼각은 큰 그림이 되는 거고요. 자, 잔그림은 777 이평선이 되겠죠. 여기서 쭉 흘러가는 이 이평선인데, 얘가 어느 날 개파락을 해서 주가를 쭉 크게 올리는데, 거래량을 보나 캔들로 보나 놀라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성심 라인을 가져다가 놓으니까 저 멀리서, 아까 보셨죠? 아까 보신 겁니다. 자, 못 보신 분들 향해서, 자, 저 멀리서 2017년 2월 1일 날 저 멀리서 와서 여기야라고 해서 딱 표시를 해준 그 자리입니다. 이 날에 자, G7을 불러드렸더니 걔도 여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또 야, K7 오라고 그래봐 그랬더니 K7도 쑥 오더니 이 친구예요 라는 거죠. 얘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래서 야, 최고의 사냥꾼 명탐정 오라고 그래봐. 그래서 예, 헌터입니다. 그러고 딱 왔는데 이 친구도 여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딱 가서 이게 돈이다라고 생각되는 기가 막힌 잘 찍는 포크라고 그래봤더니 포크가 오더니 여기에요라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퍼센트가 13%였고 7% 이하가 되지 않는 한 그 다음날 사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날,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고동색 선과 녹색 선을요,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고동색 선과 녹색 선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짧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확장이라고 그래요. 얘가 7% 이하였더라면 그 다음날 그냥 매수를 들어갔겠죠. 그러나 퍼센트가 7%를 넘었기 때문에 얘는 하시면 안 되고 G7과 K7이 올라가는 첫 번째 캔들을 보니까 여기서 캔들이 77이평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사서 쭉 오르면 매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잘 되새겨야 돼요. 여기 지금 이 그림과 772평이에요. 자, 보세요. 얘가 772평인데 이 친구가 같아요. 그런데 밑둥지를 뚝뚝 끊어주는데 2분의 1 하단을 찍는데 녹색선이 여기 찍어주면 갑니다. 그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찾아내고 그들이 하는 행태를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꼼꼼하게 발본세분해서 찾아내서 우리는 절대 이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 아래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제 기술적 분석의 매매겠죠. 매도겠죠. 그죠? 매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죠. 자, 기술적 매매. 그러니까 어디서 아까 그 부분에서 샀으면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는 이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거는 이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 라인인데 어떤 라인인지에 대해서 살짝 그림만 보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이 클리오라는 종목 보이시죠? 그죠? 그게 아까 봤듯이 이 화살표 이 자리가 자, G7 만나 K7 만나 뭐 하여튼 777 2평 하단 찍고 그다음에 헌터의 포크에 다 만났던 자리인데 목표 주가는 어디냐면요. 직전에 저쪽에 보면요. 직전 고점에 그죠? 음봉이 쏟아졌던 그러니까 양종 뭐라고요? 양종 음시라고 그랬습니다. 양봉의 종가 확인하고 매수들하고 직전 떨어지기 전에 음봉의 시가 부분이 여기가 바로 목표가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어쨌든요. 오늘 아주 급하게 오느냐고 아주 저도 바빴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이데일리 온에서요. 제가 9시 40분이 되겠죠. 그죠? 예. 내일은 저 수능 때문에 장이 10시부터 열립니다. 4시 반에 끝나는데요. 장좀 공개 방송하니까 하단에 광고 자막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대전 강연장에서 선착순 10명입니다. 저를 꼭 뵙고 싶은 분들은요. 예, 미리 이데일리 온에 신청하셔서 예,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요. 이만 여기까지요. 물러가고요. 가는 데는 또